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이익 115회 이론을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그죠? 자,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자,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한다. 이건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죠?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한다. 이건 적시성이에요. 적시성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그쵸? 목적 적합성에, 목적 적합성의 하위 구조죠. 그죠? 하위. 목적 적합성, 그쵸? 여기에 적시성이 있죠. 목적 적합성, 뭐 있어요? 예측 가치. 그쵸?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적시에 제공한다? 적시성 말하는 거예요. 적시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 적시성이 있는 거죠. 자, 2번 문제. 다음의 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기계장치 매입 가격이 2천만원인데, 그죠? 2천만원에 일단은 취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치비 원가 포함이죠. 더해줘야 돼요. 더할 거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발생한 소모품 교체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22년에 발생한 본래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 그래도 자본적 지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2,430이네요. 2,430. 그럼 1번은 틀렸죠? 2,430만원이다. 취득가액.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손익개선서에 표시되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 2,430 빼기 잔존은 없어요. 그죠? 빼기 0. 한 다음에 내용연수,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6년. 정액법. 그래서 6년으로 나누면 자,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405만원이 나오네요. 40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틀렸죠? 405만원이에요. 자, 재무상태표 표시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 일단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405만원이에요. 여기 405만원인데 몇 년 상각했어요? 2022, 2023, 지금이 2024 3년 22, 23, 24. 그래서 405만원 곱하기 몇 년 해야 돼요? 곱하기 3년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3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겠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830이 나오죠. 830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번이 맞네요. 그렇죠? 자, 상각 후 원가. 상각 후 원가는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장부가액. 미상각자네. 그죠? 미상각자네는 뭐다?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취득 빼기 감루 이렇게 되겠죠. 장부가액은 취득 빼기 감루다. 자, 지금 취득이 볼까요? 2,430이에요. 2,430 이게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였어요? 83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장부가액이 자, 그러면 1215가 나오죠? 1215만원
이렇게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1215만원. 자, 그 다음에 상각 후 기계장치의 미상각잔액. 자, 미상각잔액이 뭐예요? 장부금액이랑 같은 말이에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을, 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취득 빼기 감루,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겠죠. 자, 장부가액은 취득 빼기 감루다. 그러면 볼게요. 자, 취득은 얼마야? 취득은 여기 있죠? 2430. 그래서 취득은 2430만원. 빼기 감루. 감루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1215만원. 요거 계산한 게 장부가액이에요. 그러면 2430에서 1215만원 빼니까, 그죠? 그러면 1215만원이 장부가액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상각잔액 1215만원. 4번이 맞는 거죠. 4번. 답은 4번. 자, 3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요소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그죠? 맞고. 자,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제조원가. 그쵸?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이 있다면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조원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만이 아니죠. 그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만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무형자산도 뭐 정률법, 정액법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무형자산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만 정액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자, 사채 봅시다. 사채. 4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 금액에서, 발행 금액이 아니라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사채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자, 시장 이자율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액면 이자는 사채 이자예요. 시장 이자는 은행 이자야. 그쵸? 사채를 사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게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누가 사채를 사겠어요? 다 예금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 발행을 해야 되겠지. 그쵸? 더 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되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똑같죠. 1번이랑? 자, 가산하는 거예요. 자,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고,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에서 가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 자, 부동호가 이렇게 되겠죠. 액면 이자가 크다. 사채 이자가 큰 거야. 시장 이자율은 뭐라고요? 은행 이자. 자, 은행 이자보다 사채를 사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럼 사람들이 사채를 살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갑이잖아요. 그죠?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됐죠? 자, 5번 문제. 다음 중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기업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 이 추정치와 관련된 건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뭐예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 이렇게. 그쵸?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추정치는 뭐다? 추정의 변경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에, 그쵸?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자, 그런 거고.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에요. 소급법을, 자,
소급법으로, 그쵸?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기 이전 장부를 다시 작성하죠. 그러니까 작년 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 그리고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구분하기 힘들면 뭘로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죠.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그렇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써요. 전진법을 쓰니까 당해만. 만약에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니까 당기 이전, 전기 재무제표들 수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 자, 6번 문제 원가죠.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 계정 차변에? 아니죠. 원재료 계정에는 없어요. 무슨 계정이 있어요? 제공품 계정. 그쵸? 제공품 계정 차변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뭐가 있어요? 기초랑 제조원가. 대변이 제품 제조원가랑 뭐가 있어요? 기말이 있겠죠. 한번 표로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보시면, 자, 제품 제조원가 식을 T자 계정으로 표시하면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 제조원가, 그쵸? 대변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품 계정 대변에 제품 제조원가가 있다. 그쵸? 그 제품 계정 보면, 그죠? 제품 계정에 기초 제품, 당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랑 기말 제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알아야 되고 T자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배웠죠? 자, 그래서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 대변에.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는, 그쵸? 제조원가는 어디 있어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 제공품 계정도 아까 봤죠? T자 계정 차변에 기초제공품이랑 제조원가가 있어요. 대변에는 제품 제조원가랑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죠. 자,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에 대체한다. 그쵸? 요게 그림 다시 보면, 자, 보세요. 이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계정에도 있어요. 어디로 가 이게? 차변으로. 제품 계정 차변에 똑같이 있죠? 제공품 계정에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계정 차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자, 매출원가는, 그쵸?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에 차변으로, 대체한다. 자, 됐죠? 7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 그쵸? 작업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맞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원가표? 자, 1번에서 있듯이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설명이에요. 개별원가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어요. 종합원가가 아니라 개별원가다.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자, 개별원가 계산은 각 제조 지시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자, 조선업, 건설업, 비행기는 개별원가 계산.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자, 8번 문제.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는, 자, 기말은 뭐 있어요?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은, 다 공통이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그쵸?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는 제공품 계정의 원재료랑 같은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은, 재무상태표의 제공품이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 매출원가에 아니죠.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계산서 안에, 그쵸? 제품 매출원가 안에 있어요. 손익계산서 안에 있는 거죠.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우리 전산회계 1급 하면 원손이지 할 때 많이 봤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손익계산서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그죠? 제품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자, 9번 문제. 예정배부율. 자, 예정배부율 식이 어떻게 돼요? 예정배부식, 예의 실이죠. 예 곱하기 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예정배부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물음이 예정배부를, 그쵸? 예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얘가 요게 예정배부죠. 얘를 예정배부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정배부를 묻는 거야. 자, 예정배부율이 x예요. 얘를 x로 놓을게요. 자, x 곱하기 자, 실제 시간이 있죠. 실제 집동 노무 시간이 5만 시간이에요. 5만 시간. 는 하면 뭐가 나와요? 예정 배부가 나오죠. 자, 그리고 실제가 얼마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제조간접 원가 실제 배부액이 600이야. 그 자리가 여기죠. 600만원. 이렇게. 이게 뭐다? 실제 배부다. 여기 실제. 자, 예정 배부는 아직 몰라. 그죠?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예정 배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요게 포인트야. 과대 배부 40만원이래요. 과대 배부 40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를, 예정 배부를. 자, 실제보다 예정 때 40만원 과대 배부했대요. 그러면 예정 때 얼마를 배부한 거야? 640만원을 배부한 거지. 이렇게. 자, 640만원을 배부했기 때문에 예정 때 실제보다 예정이 40만원 과대 배부된 거죠. 그러면 자, x 곱하기 5만은 640만원이야. 그죠?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뀌어. 그쵸? 640만원 나누기 5만 하면 x는 얼마 나와요? x는 128이 나오죠. x는 128. 그래서 배부율은 128원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10번 문제. 자, 기초 제공품은 1000개이고, 잠깐만요. 자, 완성도는 30%, 단기 투입 수량은 6000개, 기말 제공품은 800개.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6100이래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인가? 그쵸? 가공원가. 자, 볼게요. 자, 보시면 T자 계정을 미리 그렸어요. 일단은 선입선출법은 기초, 완성, 기말, 그쵸?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없고,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평균법은 기초가 없죠. 그 차이뿐이 없어요. 자, 가공원가는 기초나 기말에, 그죠? 완성도를 곱해야 돼. 일단 기초 보면, 자, 1000개 곱하기 30%, 그럼 몇 개예요? 여기가 300개예요. 300개. 자, 완성품은, 지금 완성품은 여기 보니까 6100개야. 이건 아니구나. 완성품이 이게 아니죠. 자, 완성품을 구해야 돼. 그죠? 완성품 어떻게 구해요? 기초 플러스 단기 착수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그래서 1000개 더하기 6000개 빼기 800개 하면 6200개네요. 완성이 6200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기말은 일단 X예요. 여긴 X고, 자, 완성품 환산량이 여기 있죠? 완성품 환산량은, 6100이네요. 이렇게. 6100. 자, 완성품 환산량 어떻게 구해요? 대변에 있는 완성, 기말 더한 다음에 기초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2개 더하고 기초를 빼면 돼. 그럼 기말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기말은
자, 얼마가 나와요? 6,100개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말은 일단 몇 개가 나와요? 200개가 나와요. 자, 기말을 구한 거예요. 자, 기말 200개. 자, 그러면 다시. 자, 기말 200개는, 그쵸? 200개는 어떻게 계산돼요? 자, 기말 제공품이 800이야. 800, 그쵸? 곱하기. 800 곱하기, X%잖아요. 그죠? 800 곱하기 이걸 써야 되겠다. 800 곱하기, X%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200을 800으로 나누면 0.25가 나와. 그럼 몇 퍼센트예요? 25%죠. 그러면 25%. 이렇게 되겠죠. 25%가 답이다. 됐죠? 자,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원칙상 1년에 2개가 있다. 그쵸? 일반 1기, 2기.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1기, 2기. 자, 보기 2번 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된다. 맞죠? 그죠?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로부터, 그죠? 그 과세기간 종료일 이런 식으로. 자,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틀렸죠.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변경 이후, 그쵸?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부터도 쓸까요? 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맞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자, 12번 문제.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의 물납. 이건 뭐예요? 과세하지 않는다 했죠. 또 뭐 있어요? 경매, 공매, 수용. 요런 것들은 다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담보 제공, 그쵸?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 물납,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건 과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사업용 상거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2번. 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자, 이건 기부금뿐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고, 그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고. 자,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거는 부가세법이에요. 그쵸? 얘는 소득세법이 아니라 부가세법에서 이렇죠. 부가세법에서.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자, 소득세법도, 그쵸? 기업회계 기준처럼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는 이거는 뭐다? 부가세법에서. 지금 소득세법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득세법은 뭐다? 인도 기준. 이렇게 해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그쵸?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 그죠? 입상자가 받은 상금, 이런 건 뭐예요? 몇 퍼센트? 필요 경비가 60%가 아니라 80%, 100분의 80이에요. 80%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죠. 요거는 80%.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이것도 기타소득이야. 그죠?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에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그쵸? 알선수수 있죠? 알선수수도 기타소득. 그쵸?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이거 외에 소득으로서 상표권,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그쵸? 얘도 기타소득. 그래서 틀린 건 1번. 그쵸?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 필요경비 몇 퍼센트? 80%. 자, 오늘 여기까지.